안녕하세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한태환입니다. 본 사건은 권 씨가 낙찰받아서 배당 종결된 사건입니다. 배당 종결된 사건을 왜 뒷북 치고 그래?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 경매 전문가 여러분, 임차인 세입자 여러분, 이 유튜브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공인중개사 여러분들께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질문의 답이 요 유튜브 안에 있습니다. 경매 전문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배당표와 실제 법원에서 작성되는 배당표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이 유튜브 안에 있습니다. 임차인 세입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빌라의 임차인이었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전문가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 유튜브 보시고 직접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박 씨가 이 사건을 저에게 처음 의뢰하였을 때 배당 요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임차인 박 씨는 저의 도움을 받아서 배당 요구 종기 연기 신청을 하였고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임차인 박 씨가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한 채 경매가 진행됐다면 임차인 박 씨는 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 제가 처음 한 질문은 왜 배당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가 뭐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공인중개사도 경매를 하지 않는 분이라면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가 뭔지 몰랐을 것이니까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 빌라의 임차인이라면은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를 받았을 것이다. 그 서류에는 언제까지 권리신고 배당 요구하라 그런 서류가 왔었을 것이다. 받은 적 있나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누구와 작성했습니까? 혹시 당사자끼리 했습니까? 아니면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했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작성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은 하였을 것인데 혹시 주소는 뺀 적 있습니까? 없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는 현황 조사서를 보고 얘기한다. 현황 조사서는 경매가 벌어지면 법원에서는 집행관을 보낸다. 집행관은 경매 벌어진 그 빌라에 오기 전에 공적 장부를 열람하고 직접 그 빌라에 와서 조사 후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한다. 그것을 현황조사서라고 하는데 이 현황조사서 조사 일시에는 21년 3월 25일 날 나왔었고 21년 4월 6일 날 나왔었다. 혹시 집행관 만난 적 있습니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요 무렵에 지방 근무한 적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문에 손바닥만한 스티커를 붙여놓은 건 보신 적이 있냐? 여기에 보면은 언제 다시 오겠다, 언제 다시 오겠다 그런 내용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갔을 거다. 그런데 그런 것도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정확하게 상담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 등초본을 갖고 오신다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적 장부를 보고 제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자기 그 대문 붙어있는 그 호수를 보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그 임차인은 임차인이 아닙니다. 보증금 없이 길거리로 나앉아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비교해 봤습니다. 하자가 없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에도 전출한 적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공부상 현황 다 조사하였는데 전입세대 열라면은 등재자가 없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는 영명이다. 이렇게 법원에 보고했다면 명백히 법원의 과실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왜? 만에 하나 임차인이 잘못 전입신고를 해서 불행한 일에 빠진다면 참으로 딱하고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법원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배당 요구 연기 신청하고 배당 요구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것이다. 며칠 후에 임차인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법원에서 배당 요구 연기 신청 배당 요구하려니까 꼬치꼬치 캐묻다. 지방에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니 지방에 근무한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불쾌했습니다. 법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은 그런 확인서 필요 없이 해 주어야 마땅한 겁니다. 제가 법원에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전화하는데 그 통화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제가 임차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라고 얘기하고 나를 바꿔줘라.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황 조사서를 보고 얘기하고 임대차 계약서 하자 없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에 전출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법원의 과실이 명백한데 무슨 확인서를 요구하느냐. 그러니 법원 직원이 저에게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습니다. 저 여동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바꿔달라고 전화 임차인과 법원 직원이 통화 후 잠시 후 전화 끊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면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임차인 법원에 한번 갈 때마다 월차 반차 쓰고 회사 눈치 보인다고 힘들어했습니다. 법률 상식 부족하고 어려운 임차인 법원 공무원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확인서 요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는 접수 내역과 송달 내역이 있습니다.
이 접수 내역은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서류 제출한 겁니다. 제 전화를 받고 배당 요구 종기 연기 신청해줬고 배당 요구 받아들여줬습니다. 송달 내역은 법원에서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낸 서류입니다. 배당 요구 이후에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서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임차인에게 어떤 서류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유튜브는 스피드 옥션 유료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옥션에서 제공한 배당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빌라의 권리 성립순입니다. 1등이 오종농협, 2등 임차인, 3등 경기신용보증, 4번 압류, 부천시 압류. 저 법원에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체납금액 법정기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공개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이 사건은 그렇지 않지만 시청, 구청, 국가의 압류, 이 세 체납금 법정기일 몰라서 입찰을 미룹니다. 한 번, 두 번 더 유찰된다면 채무자, 채권자 다 손해봅니다. 이거 공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세금을 모르니까 어떠한 사람도 기계적으로 배당표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서 제공한 배당표라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됩니다. 권리순위는 이렇지만 배당순위 1번 주택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배당입니다. 어떠한 책에도 어떻게 강의하시는 어떠한 분도 항상 소액 임차인은 1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과연 법원에서도 그렇게 배당하는지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실제 작성한 배당표입니다. 이 배당표는 미확정 배당 계획안이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 배당일날 배당법정에서 판사님은 사건 번호 호명하고 이러이러하게 배당할 건데 이의 없냐? 이의 없다. 그러면 그때서 확정됩니다. 배당할 금액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될 채무 총액을 말합니다. 매각 대금은 낙찰자가 낙찰받은 금액입니다. 매각 대금 이자는 낙찰자가 낙찰받을 때 납부한 입찰보증금 그리고 잔대금, 이게 약 2달 정도 은행에 체류하게 됩니다. 그때 발생한 이자입니다. 이 이자 채권자들 배당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서는 낙찰받았다가 잔대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보증금 법원이 몰취합니다. 그 몰취한 보증금 어디다 사용하냐면 채권자들 배당하는 데 사용합니다. 집행비용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법원에선 일정 금을 요구합니다. 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 비용을 미리 선납하라고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 집행비용을 예납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배당 순서 보겠습니다. 오종농업
1등 채권 최고에 3,600만원, 원금은 3천만원, 그동안 발생된 이자는 126만여 원, 100% 주고 남은 금액이 실제 배당할 금액이 6,170여만원. 2등은 임차인 박씨 실제 배당할 금액은 850만원.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매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소액 임차인은 1등. 그런데 2등으로 배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 판사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소액 최우수로 보면 1등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보면 2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등, 2등 순위가 바뀐다고 해서 금액이 차이 날 수도 없고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차이 나지도 않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다. 임차인 박씨의 임차보증금은 1,000만원인데 850만원만 지급하고 100% 지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경매가 진행 중에 이 박씨가 내지 않은 임대료, 그것을 차감했기 때문에 850입니다. 잠시 후에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세금 64만 2천여 원 100% 지급했습니다. 이거 법원은 알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부분. 인천 계양구 세금이 44만 4천여 원 100% 지급하고 지급할 돈이 5,210여만 원이 남았는데 뒤에 있는 채권자들은 안 보인다. 임차 채무자 겸 소유자 강씨가 강씨의 부동산이 낙찰되고 배당하다 돈이 남았다. 이 돈은 당연히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파산관제인 권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 강씨는 파산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파산한 사람은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산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관제인에게 준다. 그 파산 관제인이 이 위에 채무자 강씨의 채권이 있다면 관제인이 나눠준다. 이렇게 배당이 종결됩니다. 본 유튜브의 결론입니다. 배당 요구하여야 될 사람의 과실 없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었다면은 현황조사서, 문서송달내어,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제출하고 배당 요구 연기 신청하고 배당 요구하십시오. 만일 어떤 법원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해주지 않는다면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배당. 이론과 실전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 배당일날 법정에서는 이의제기도 이루어지고 배당 배제도 벌어지고 배당 순서에 대하여 채권자들끼리 고성이 오고 가기도 하고 이 고성을 막기 위하여 판사님의 고성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경매하시는 분들 배당일날 배당 법정에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경매 기입 등기 이후 월세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임대료 내면 안 됩니다. 경매 걸린 임차인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경매 걸렸을 때 월세 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내셔야 됩니다. 왜?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가는 순간 그 부동산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것입니다. 주물의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천연과실, 법정과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물과 종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압류되었다. 자동차가 주물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딸려있는 스페어 타이어가 종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빼내면 안 됩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과수원에 경매기입 등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수원에 나무가 그 수목이 타인의 것이 아니라면 관행상 부합물로 땅과 일체 감정됐기 때문에 압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 나무에 열려있는 사과나무의 사과, 배나무의 배, 그 과실이 천연과실입니다. 천연과실에도 압류의 효력은 미칩니다. 법정과실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에 딸려있는 임료입니다. 그 임대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렇다면은 그 월세는 어떻게 되냐? 안 낸 것만큼 차감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간혹 경매 걸려 있는데 임대인들이 찾아와서 월세 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일 임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차인이 월세를 냈다. 배당표는 차감됐다. 이의 제기합니다. 나 임대인에게 월세 냈습니다. 이거 부당합니다. 1,0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이의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에게 월세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을 2번 죽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임차인들 월세 내서는 안 됩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고 과실 없이 배당 요구가 안 됐을 때 전문가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임대료 절대로 납부하지 마십시오. 제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마치겠습니다.